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3월 19일에, 스카이 세미나 해가지고, 제목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라고 한 내용 관련해가지고, 앞쪽의 부분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거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어, 오늘 보여드릴 내용을 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앞뒤도 맞지 않고, 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이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3월 19일자.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따로 조금, 글로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웬만하면은 그 스피치한 내용 자체를 그대로 제가 좀 적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꽤나 좋은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은 어려운 시기도 있죠.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여를 한 사람, 세미나를 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 또는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한 상황, 이렇게도 생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리스크, 안팎으로 두들겨 맞았다. 웬만한 사업 웬만한 사업, 단 하나도, 웬만한 사업이면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웬만한 사업 단 하나도 남지, 이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언론에 안 좋은 기사 한 줄만 나가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도 정상적 사업마저도 다 문을 닫았다. 왜? 다 겁이 나니까. 근데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도 안 된다는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그 언론에 안 좋은 기사 한 줄 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도 정상적 사업마저도 다 문 닫았대요. 다. 예를 들면은 우리 SK, 삼성, 웬만한 기업들 전부 다 경찰 조사에 경찰에서 그 조사를 하고 법정에서 실형을 맞고 했던 그런 업체들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아예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언론에 안 좋은 기사 한 줄 나온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 다음에 다우든 내스닥이든 다 똑같이 이런 거 나온다고 이렇게 망하지도 않아요. 특히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저희 루나, 테라 이거를 놓고서만 보더라도, 원도형이만 놓고 보더라도 루나 클래식이 예전에 본래 루나였고, 그게 한 140 몇 불까지 갔던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하드포크 형태로 나왔던, 어쨌든 루나가 있고 루나 클래식이 있는데, 루나는 거의 0.9불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라졌나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체가 이게 언론 그러니까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인 사기 사건이 강남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사건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다 문 닫았나요? 그게 거래가 안 되나요? 다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이 영상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거에 이 말에 의리를 못하지요. 그다음에 투자자든 재단이든 다 도망가니까 정상적인 사업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깨지게 되면 그 또한 피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손실 보는 사람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기로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특히나 저희도 피해자고 피해자 단체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고 피해자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자든 스테이킹이든 뭐 이거 스테이킹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 플랫폼 가격을 뭐 육성이라는 사람은 이퀄라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고 거래소 가격이 있고 이 두 가지 가격 이원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거를 쓰면은 플랫폼 가격을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그 올릴 때와 올라갈 때와 그다음에 올라간 상태에서의 갭의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의 갭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 플랫폼 가격을 인상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갭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중에서는 100%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에버리지를 내보면 한 26% 정도 25% 전후해 가지고 차이가 나요. 그거를 이 당시에도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일반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부적으로 금융 범죄에 있어 가지고는 사기도 있고 공갈도 있고 뭐 배임도 있고 그다음에 횡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아는 단어가 주로 사기라는 걸 사기라는 걸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뭔가 행위를 하는데 돈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손실을 보면은 그러면은 다 사기다.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라 그러면은 하고자 했던 그런 시스템이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피해를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다 진행이 됐으면 예를 들면은 메인넷을 지금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거의 핵심이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메인넷보다는 커뮤니티 풀 투자 회사의 핵심인 거지요. 그런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게 실패로 끝났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기쳤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즉
우리 K욕, 이거 정말 넣는 거 저는 사실 속이 안 좋아요. 우리 KOK, K스타 역시 여기서 중단이 되어 버리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손실 보는 분들이 피해자로 전락되고 이 사업 자체가 사기로 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지요. 손실 보면은 그냥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중단이 되어 버릴 수가 없지요. 이거 자체가 어떠한 기업이 뭔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생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더군다나 블록체인 사업에서는 피어 투 피어라가 P2P를 되게 이야기를 하고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재화를 실제로 뭐 그 생산을 하거나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화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이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코인이든 토큰이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거래소에서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0.0001달러가 돼도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도 안티들과 경찰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우리하고 경찰이 이렇게 어 저기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망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안티들과 경찰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프론티어 협의회,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적은 KOK 정상화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런 거예요.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프론티어 협의회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송가병 씨라는 사람은 저와 저희 그 프론티어 협의회에 있는 피해자 단체와 비상대책위원회 이거를 또 묶었어요. 근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에서는 또 저를 저희와 이 사람이 있는 이쪽하고 또 묶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최영기 이사장하고도 묶고, 뭐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이리 묶었다 저리 묶었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정말 저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번 할까 지금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비대위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적은 개혁회의 정상화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정상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는 태생이 저기 스캠 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거는 살아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와 여기에 묶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들도 KOK 정상화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왜? 당신들은 지금 K스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KOK 플레이에 속해 있으면서 KOK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는 행위, 짓들은 KOK K스타를, 그러니까 이네들은 지들 것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뭔가 이런 게 생기면은 KOK를 앞에다 갖다 붙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KOK 8승이라서 그런지, 8승이라는 거,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보상 체계에서, 자기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무관하게 자기가 소개한 사람 일대가 있고,
1대가 또 2대를 소개를 하고 2대가 3대를 소개하든 아니면은 1대 그 1승, 2승 이런 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또 소개를 계속 그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서 생기는 건데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엄청난 그 보상량을 가져간 거잖아요. 우리가 들었는 게 여기에서는 또 1100만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자신이 그 이야기를 했던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4월 22일인가 뭐 4월 달에 한번 했는가 하고 6월 11일인가 했는가 하고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390만 개를 넣었다 그랬고 6월 달에는 1,500만 개를 넣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1,100만 개인가 뭐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자꾸 뭐 말이 자기가 해놨고도 자기가 몇 개를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하는 짓들은 하는 행위, 짓들은 그게 짓이라고 우리를 뭐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짓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이 KOK K스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명예훼손에 가깝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KOK를 저희는 분명히 KOK의 거래소의 가격을 정상화하는 부분이 결국엔 다른 부분들도 거래소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그 제대로 되는 가격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 요건으로서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지요. 근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프론티어 협의회를 여기다 잡아 넣어 놓고 법률적인 근거를 들이대지 않고 막연히 가격이 떨어졌으니 사기다. 내가 손해를 봤으니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사기라고 우리는 현재로서는 KOK 프론티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기라는 단어는 유사수신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묶어 놓냐 이거죠. 가격이 떨어진 사기다. 뭐 이거는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빼야지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다고 마구 찌끄리면 되는 게 아니지요. 가면 갈수록 제가 그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한번 그 사람도 직접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느냐 아니냐 사기다 아니다는 단순하게 법률적인 이슈일 뿐이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느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되었느냐 아니냐 사기다 아니다. 이거는 저희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한 것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니까 대답을 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근데 웃기는 말이 여기 있어요. 맞는 얘기죠. 아닌 말로 아닌 말로 뭐 해서 아닌 말로 뭐 해서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조를 해요. 사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면 사기가 아니에요. 맞죠? 라고 하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해요. 사기라 하더라도 사기라 하더라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면은 사기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맞죠? 라고 하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돈만 벌면 되나요? 불법적으로 돈만 벌면은, 그리고 자기들이 하게 되면은 사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면 사기가 아니다.
아니에요. 맞죠?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사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 이 사람을 상대로는 뭐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말 자체를 한다는 거는 그 머릿속에는 그게 있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그리고 이게 그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이, 그러니까 돈만 벌면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원하고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한데 무조건 박살을 내야 한다, 공멸을 시켜야 한다. 왜 자기들 말이 맞았다고 라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웃기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응원하고 도와주고 협력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예요. 될까 말까 한데 옮기도록 만들었잖아요. 가격 이전을 지금 뭐그 KOK 그 플랫폼에 있던 이 KOK들을 자산 이전을 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데다가 잡아 넣으라고, 옮기라고 주구장창, 그 스스로는 뭐 그 좀 나중에 보면은 한동안은 그 강의에 나서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이프도 했고요. 거기에 운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했어요. 이 사람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응원도 하고 도와도 주고 협력을 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한데 뭐가 K스테디움이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박살을 내야 한다. 누가 그랬는지. 그 다음에 공멸을 시켜야 된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자기들 말이 이렇게 시켜야 한다라고 했는 이유가 자기들 말이 맞았다라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화가 목표지 이런 거 하지 않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주장이 비대위란 쪽에서는 뭐 그 처음부터 태생이 사기꾼이라 했으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사기라 했기에 사기꾼들 재산을 몰수해서 그걸 강제 처분해서 원금을 돌려받자. 이게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비대위란 쪽의 주장하고 뭐 거의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 이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지금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약 1,000만 개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걸 몽땅 메인넷에 넣어달라 요청. 왜? 마중물을 넣어달라. 2,000만 개가. 대표님이 마중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메인넷이 가동이 안 된다. 여기에서 이 말이 또 되게 중요해요. 대표님이 마중물을, 이 대표님이 누구예요? 송가병 씨죠. 마중물 뭐예요? 1,000만 개. 실제로는 390만 개, 뭐 1,500만 개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서 1,000만 개, 1,100만 개라고 했는 것 같은데 얘는 1,000만 개라고 적어놨네요. 근데 마중물을 이 1,000만 개가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K스타가 아니에요. K스타의 D앱을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창업 기업에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없는 데다가 대주겠다는 게, 자금을 대주겠다는 게 VC잖아요. 커뮤니티 풀.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거를 안 넣어주면은 메인넷이 가동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메인넷 뭐예요? K스테디움이죠. 그러니까 메인넷은 기본적으로 디앱이 저기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중물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쪽에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가 오픈 소스를 제공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좀 아는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자체 개발을 메인넷을 했을까? 이게 오픈 소스가 주어지면은, 이게 기획 개발자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오픈 소스만 보고서도 이게 자체 개발인지 어디 거를 주워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은 어디에 뭘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인넷 기술,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뽀록이 난대요. 그러니까 육성이라는 레벨에 6레벨에 있던 그 사람이 D앱을 자기가 1년 정도로 준비를 해 오다가 미팅을 했는데, 자기는 기분이 나빴다 이거예요. 왜? D앱을 개발하는 쪽이 메인넷 입장과 비교를 했을 때는 D앱 개발자가 갑인데, 이게 내가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인넷 가동이 아니다. 그걸 세 개의 노드로 분산해서 넣어달라. 뭐 천백만 개, 천만 개를 세 개의 노드로 짜개서 넣어달라. 한쪽으로 몰리면 전체 생태계에 좋지 않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스스로 이해가 되는 게, 송가병이라는 고래를 척결해야 하는구나. 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KOK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마중물 이야기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저 위에 보상 체계에서 꼭지점에 있는 게, 밑에 거를 막 고래가 물고기를 한꺼번에 후룩 빨아들이잖아요. 모여 있으면은 후룩 빨아들이면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게 고래예요. 실제로 우리 사업에서도 보면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물망에 이런 생태계 우리 여기에 참여를 한 사람들, 이게 조그마한 고기라고 하면 우르륵 빨아들이는 그런 거물망 속에 있는, 그거를 빨아들이는 게 누구냐 하면은 고래예요. 저는 그렇게도 이 고래라는 표현을 하니까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당연히 메인넷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K 스테디움이라는 법인의 어떤 수장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K 스테디움이라는 이 메인넷은 이런 표현이,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라는 게 법인이 따로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KOK와는 별개예요. 수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어, 유해의 요소, 고래를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최대의 고래예요. 여기서는 K 스테디움으로 또 넘어와 가지고 최고로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노드가 1번 노드를 한 개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쭉 나오면 노드 2위, 3위, 4위 이렇게 내려가면서 편차가 엄청나게 난다는 이야기를 중간에서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드 간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세 개의 노드로 분산해서 해달라. 뭐 이런 글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노드가 세 개가 있으면은 그 세 개의 노드에 운영자 그 사람이고, 결국에 이 세 개, 지금은 현재 네 개지요. 네 개가 단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결코 뭐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에다가 계속 몰리는 것도 있지만은, 나눠 가지고 넣어놔도 똑같이 그렇게 몰리는 게 이제 더
한쪽으로 몰쳐지는 거를 다른 쪽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조차도 이쪽으로 흡수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세계 4개의 노드가 그 참여 투표를 투표 참여를 했을 때 다 거의 다 뭐 그쪽에서 한두 개의 다른 노드하고만 단합을 하면 그냥 뭐 통과는 무조건 하고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 팔고 나가면 요건 얻어먹을지언정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냐 하면은 마중물로 넣지 않고 가지고 있던 걸 다 팔고 나가면 요건 얻어먹을지언정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이 나로 인해 깨져 버린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이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 뭐 KOK가 될 수도 있고 KOK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K 스테디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가 이렇게 팔고 나가는 게 이게 시장으로 거래소로 쭉 나와버리면은 가격은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깨져버릴 수는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속성 자체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플랫폼을 K 스테디움이라고 예를 든다면은 DF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 개수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이 플랫폼이 깨지냐?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해 깨져 버리냐? 그건 아니죠. 근데 스스로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 플랫폼이 완전히 그러니까 나로 인해 깨져 버린다라 이런 표현을 해요. 생태계가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깨지고 안 깨지고 이런 게 성립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왜? 가장 큰 고래이니까 DPOI가 무엇인지 고민 후 이 메인넷이 잘 되게 되면 또 한 번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DPOI가 뭔지 아세요? DPOI는 DPOS하고 똑같아요. 거기에서 D 빼뿌리고 어, POS는 지분 증명이에요. D가 붙으면은 어, 위임 지분 증명이에요. 근데 DPOI가 되면은 I는 인베스트먼트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베스트먼트는 결국에 내가 얼만큼 투자한 거냐. 이 DPOS의 지분이나 DPOI의 지분이나 똑같아요. 근데 DPO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DPOS, POS 어디죠? 이오스 같은 경우에 아, 참여율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투자를 하면은 커뮤니티 풀에 잡아넣게 되면은 다시 그거를 해지를 내가 가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참여율을 높이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전에 다른 것들은 해지를 하면 가져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가져 나오지를 못하도록 해 놨잖아요. 그거를 대출 형태로 내가 넣어놨는 거에서 일부 대출 형태로 가져 나올 수 있는 게 플럭스라는 거를 또 새로 만들었지요.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DPOI가 무엇인지 뭐 여기 조금 말이 있었는데 고민한 후에 이 메인넷이 어, 잘 되게 그러니까 고민 후에 여기다가 넣는 걸로 결정을 한 거고 그렇게 이게 이 메인넷이 잘 되게 되면 또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가격 하락 요인 설명하다가 최땡땡 박사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재단의 리스크, 오너 리스크, 그러면서 안티들이 계속 생겨나서 여기에서 조금 이게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묶여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최 땡땡 박사가 이사장이면은 이게 오너 리스크가 되고 재단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이 KOK 재단의 모든, 그러니까 KOK로 따지면은 토큰 자체를 전부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너 개념 없어요, 여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꾸 해서 정말 이거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스테이킹 한 거, 이런 것들이 재단 거예요. 그리고 비트, 이드, 테드가 스테이킹을 했는 게 그게 재단 거예요. 재단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비트로 했고 어떤 사람은 이드로 했고 어떤 사람은 USDT로 하고 어떤 사람은 KOK로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드로 했으니까 이드는 내 거다. 그 다음에 비트는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보관이 돼 있는 거, 그거를 위탁받은 자가, 보관을 하고 있는 자가 그거를 자기가 보관자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자산이 지금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비트, 이드, 테더가 그 이전에 자산을 KOK로 보상받았는 거를 거래소에 KOK가 많이 활성 안 되고 등록이 안 돼 있었을 때 비트나 이더로 내보내주는 거, 교환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는 거,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남아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뭘 해야 돼요? 그걸 팔아서 뭐 해야 돼요? KOK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소각 지갑으로 넣든지 스태킹 지갑으로 넣든지, 소각 지갑으로 전량 다 넣어버리고 그만큼 보상량을 좀 더 만들면서 그 이전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 수익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동안 거의 식물 상태로 있었던 그, 그 보상을 한 1년, 한 7, 8개월 이렇게 받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런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으면은 그거를 거꾸로 200%그 보상 바도 뒤로 밀어주면서 소각을 시키는 만큼 보상 재원으로 다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후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후원 수익을 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리플을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플을 하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은 정상화 이야기를 또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플랫폼에 있는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구색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제대로 실제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어야죠. 우리는 게임을 개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나와 있던 돈 많이 들고 인기리에 방송이 됐던 것들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돈 많이 드느냐? 돈 많이 안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기, 앞에서, 아, 끌려다닌다. 묶여서, 묶여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KOK K스타. 여기, 하시고 싶은, 이 말이 정말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데 그쪽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도 좀 웃기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여기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 없어요. 강조를 해요. 여기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 없어요. 하시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답을 하는데 맞아요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묶여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잘 될까, 조금이라도 벌어볼까, 보존해 볼까 라고 해서 여기 오시는 것이지, 남들한테 얘기 듣고서 케이스타가 지금 비전 있어서 지금 흥분돼 죽겠어 이래 가지고 여기 오신 분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요. 실제로 이런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도 이렇게 이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협력하고 도와주고 응원하고 다 해도 될똥말똥한다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 또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다는 표현이 여기서 묶여 있다는 게 실제로는 KOK를 자산 이전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풀에 넣은 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잘 될까, 조금이라도 벌어볼까, 보존해 볼까라고 해서 여기에 오시는 것이지, 남들한테 얘기 듣고서 남들한테 뭘 얘기 들었겠어요. K스테디움이나 뭐 나머지들 뭐 그런 것들이겠죠. K스타가 지금 비전이 있어서 지금 흥분돼 죽겠어. 그래가지고 여기 오신 분은 없다 이거예요. 왜? 시끄러운데. 이렇게 안티들이 난리치고 이렇게 경찰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투자를 합니까? 경찰이 왜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안티에는 저희도 분명히 포함이 되니까 안티들이 왜 이렇게 안티들이 난리 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가 모르는가요? 우리가 이 가격 자체, 거래소 가격이 오늘은 보니까 0.00 한 6 조금 넘게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000분의 1도 더 내려간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플랫폼 가격 조정이 안 됐고, 그 육성이라는 사람도 한 4불인가 3.5불인가 뭐 그때쯤 돼서는 플랫폼 가격을 이퀄라이징 해야 된다. 연동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 게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안티들이 난리 치는 게 정상이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고소를 했고 고발을 했으니까 경찰들이 수사에 나서 있는데 경찰들이 잡아 죽이려고 한대요. 그런데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안 맞지요.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울면 겨자 먹기로 여기에 와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3월 19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비전 보고 왔겠어요? 옮기라고 하니까 옮겨간 거지요. 저는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요. 처음에는, 뭐, 그룹별로 해가지고 옮기라고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옮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보상이 차버렸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되는 프로모션 피로 뭐 어떤 데서는 보너스라고 표현을 했던데, 50%, 45%, 40%, 뭐 10% 이런 식으로 얹어준다고 하니까 보상도 다 찼지. 지금 여기 그 소개하는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는 그 사람들만큼은 자기가 또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말에 또 옮겼을 건데, 여기 가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 자리에 갔던 사람들도 사실 알면은 뭘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투자한 사람들도 털고 도망가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쪽 그 커뮤니티 풀은 투자한 사람들은 도망을 아예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되지요. 왜? 털고 갈라 그러면은 해지가 돼야 되고 해지된 수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2년 동안 경찰들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2년 동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만 1년 정도, 이 사람과 관련된 건 만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안티 여러분들 하실 만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온고잉인데 뭘 할 만큼 다 했어요. 경찰들이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은요, 영장 청구가 몇 번이나 되었는지도 몰라요. 구속영장. 저한테 혐의가 요만큼이라도 법률적인 혐의가 있었으면 전 벌써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기라는 부분, 유사수신이라는 부분은 저희하고 사실은 상관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 가지고 거기에서 얼만큼 그 고소자 단체에서 얼만큼 증거를 제시를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은 인지수사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얼만큼 정보를 줬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도 사실 좀 답답해요. 근데 인지수사를 하면서 어, 사기 유사수신이 아니고 횡령으로 더 근접을 하게 되면 저한테 경찰분들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 그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붙잡고 해가지고 내가 피해본 금액을 청구를 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방향이 좀 설정이 될 거고, 수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쪽이 좀 무게가 더 가고, 어떤 게 좀 더, 증명을 하는데,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하는데 더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민원 처리하듯이 한다고 하면은 자기 유사수신에 있어가지고 증거를 제대로 입증을 못하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엔 그 무혐의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근데 횡령 쪽으로 우리는 분명히 위탁받은 자와 보관자를 지금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맞춰지면은 저한테 도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울산, 저기 강남경찰서로 그 내용을 이관을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동안 강의를 못했던 이유가, 전업 조사 중에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하듯이 경찰이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이 사람을 조사 중에도 선동한다. 이렇게 또 치고받고 경찰이 또 그렇게 몰고 갈까봐 변호인단에서 제발 마이크 들지 마세요. 나는 당당하고 떳떳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건 대표님 생각이지요. 이거는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요, 2년이 지났잖아요. 아무 결과가 없어요. 아직 조사 안 끝났습니다. 여기 자기가 이야기했네. 아직 조사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찰들이 잡아 죽이려고 한대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아직 조사 안 끝났습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검찰의 송치조차 못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뭐 있다가 무혐의 나면 하고서 그 배우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배우를 가지고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 배우가 황토팩인가 뭐 그건데 거기에 이제 그 KBS를 좀 또 싣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할 만한데 해야지요. 근데 저는 그 황토팩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음, 정말 그 잘 나가던 배우였죠. 나이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근데, 어, 자기하고 비교 대상을 잡아도 비교를 할 만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인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 저승에 가서도 성질 날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만 벌면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원하고 도와주고 협력해봐도 잘 될똥말똥한 게 이 사업이더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스테이킹 돼 있고 이런 것들 자산 이전했는 게 전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한테 소개를 듣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흥분돼 가지고 죽을 만큼 좋아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옮기도록 만든 거잖아요. 옮겨 갖고 그리고 이게 KOK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KOK에 대해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KOK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피해자가 90만, 뭐 어떤 데는 180만, 뭐 어떤 데는 100만, 뭐 그러잖아요. 4조 원 가고. 그거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거 잘 돼갈 적에도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만, 그리고 수익 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니까 거기에 또 시스템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만 작동을 하면 되는데, 뒤도 않는 운영사 같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어 제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재단 이사장이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해서 TF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또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미팅을 한 사람이 재단 쪽보다는 운영사에 우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응을 하고, 기술적으로 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 또는 저기 거래소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딴 말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재단보다도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단은 아니니까 위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놈들이 위탁자예요. 위탁받은 자. 모든 이 KOK부터의 코인들이 누가 프로그램상으로 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든 어쨌든 그거를 발행을 해주는 거, 보상을 주는 거,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지금 그 미국에 있는 토마스 프레이가 할까요? 그러면은 그 전 세계 8성이라고 하는 송가병 씨가 할까요? 누가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음성 파일 올라와 있는 거 봤잖아요. 거기에 부사장인 사람이 또 짓거리는 내용 보면은 아는 사람이냐고. 저는 그 학교도 1년 재수해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이걸 그런 사람을 믿고서 이렇게 하느냐. 그다음에 제가 어, 미국이 고발한 내용에서 제가 추가로 필드 FBI 쪽에 그쪽에서도 이미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한 3분기에 걸쳐 가지고 800만 불이 추가가 매출이 일어났어요. 마진율은 89점 몇 프로인가 84점 몇 프로인가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러면 토탈하면은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2,300만 불 정도 돼요. 저는 이거를 100% 머니 란더링이라고 봐요. 자금 세탁. 그러면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200억 정도가 환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당장 뭐 그 대충 4, 4분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좋게 300억은 넘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그 정도만 있어도 이 사업 팽팽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조치를, 우리는 고발 조치를 이미 해놓은 거고, 오늘 그 오픈 방에서 뭐 뭐하던가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려놨는데, 한국어로 해놨는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는 있었는데 한국말을 할 줄은 모르는 사람인 거고, 어쨌든
궁금해 하는데 뭐 몇 분이 이렇게 답을 달아놨길래 중요한 거는 그냥 어, 자금 세탁이다. 미국 쪽은. 근데 그거는 결국에 자금 세탁이 출처가 범죄 어, 범으로부터 출발을 범죄 행위로 생겼는 그런 법률 금액이기 때문에 환수는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놈들이 그거를 썩어서 감옥을 평생을 못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 돈 정도 다 갖고 감형을 좀 받든지 뭐 그럴 거다라고 봐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말이 좀 안 되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용들은 저는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아요. 저희들하고 별 상관도 없어 보이고 그거는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대응을 할 내용 정도뿐이고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어제 정리를 좀 하다 오늘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늘 그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화딱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표현을 하자면은 뭐하러 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 오늘 그 내용 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